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쌤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볼 작품은요,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 작품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오는 그 시기에 보통 중3 겨울방학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제 훑어 지나갔을 만한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고생을 위한 현대소설 모음집 하면은 항상 앞에 이 작품 실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앞에는 꼼꼼하게 읽으니까 한 번쯤은 접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야 싶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오늘 배운 내용 쭉 고3 끝나는 그날까지 기억 잘 되게 같이 공부할 거니까 힘내고요. 집중해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 교과서에는 이게 세 종류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수능에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요, 문학사적으로 의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BS 연계교재에 개화기 작품이 실릴 때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개화기 시기의 소설을 배울 때 항상 한 번씩은 언급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 기준으로 하자면은 별 2.5에서 한 별 3개 정도, 2.5에서 3.42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무정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실린, 우리 책에 실린 본문 부분 확인할 건데, 자, 이형식이 남자입니다. 남자 주인공. 영어 개인 교수를 하던 김선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아니 이게 뭐예요? 영어 교사예요. 학교 영어 교사. 자, 그래서 선영이란 애한테 영어를 개인 과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둘이 썸이 생긴 거예요. 썸씽이. 그랬는데 옛 은사의 딸 박영채가 나타나서 사랑을 고백한다. 은채는 또라이인가요? 영채는 또라이인가요? 할 수 있죠. 또라이가 아니라요. 옛날에요. 이 형식이가 영채의 아버지에게 크게 은혜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채에게 아버지는 장차 너의 신랑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우여곡절 끝에 아빠랑 오빠가 신식 학교를 세워서 했던 이유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감옥에 있는 아빠랑 오빠라지 때문에 기생이 돼요. 근데 기생이 돼도 정조를 지켜요. 왜? 이형식하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정조를 지키면서 버티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생이 된 영채를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조금 좋아진 여자가 있죠.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기생이 된 이 불쌍한 아이는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식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형식이가 있는 학교에 학감이 영채를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순결을 잃었다 그러면 곧 자살로 이어지죠. 지금도 성폭행은 엄청난 범죄긴 한데 옛날에 아직까지도 영채는 아버지가 정해준 정혼자를 마음에 품고 이런 아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합니다. 근데 얘가 사라져버리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는데 찾지를 못해요. 자, 근데 영채가 죽으러 간 길에서 병욱이라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살을 단념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고요. 이제 동경 유학길에 오른 영채 그리고 선영이랑 약혼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이가요. 같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재미 구호 활동, 이걸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민족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걸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우리가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각자 유학의 길을 떠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가 남자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선구자적인 지성과 계몽의식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약간 이들의 리더 느낌 가장 많이 배웠고 이 조선민중을 계몽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인물로 나오게 되고요. 선영이는 부잣집 딸입니다. 부잣집 딸이고 개화기 신여성의 전형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투철하게 계몽의식을 가지고 이래야죠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네 약간 따라가는 느낌. 그리고 영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은 인물이죠.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배움을 통해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되고요. 병욱이는 이름 때문에 남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유학을 했는데 진취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인 인물형으로 등장을 해요. 이 자살을 병욱이가 막아줘요.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섯 명이네. 하나, 둘, 셋, 네 명입니다.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정의 줄거리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문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광수의 무정 본문 볼 건데요. 지금 우리 책에 실린 부분은 지금 여기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대책을 모의하면서 우리나라 민중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 줄거리 볼 때 별표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재민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 논의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네들, 그들, 이 누구를 뜻하냐면요. 이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종의 상징성이 있죠. 뜬금포 웬 수재민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아무런 힘이 없고요. 자연의 폭력에 대하여서야, 자연의 폭력 수재민이라고 했잖아요. 호수요. 민족이 겪은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죠. 해서 누구라서 능히 저항하려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대요. 힘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반복하네요. 이렇게 개화되고 근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거다. 이런 시련을 그래서 겪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비에 다 씻겨보내버린 이 사람들은 힘이 없대요. 그래서 마치 이런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게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조선 민중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죠. 이 계몽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다른 작품을 읽어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이어지다가 이제 일본이 정말 문명 개화를 빨리 했고 선진국이니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된다. 배워와서 근데 우리 거를 접목시켜서 우리도 발전적인 뭔가를 이뤄서 자주독립을 하자가 아니라 따라가자 이렇게 돼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쓸 때만 해도 친일은 아니었어요.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 긁어 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쌓아봤자 모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잘렸네.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둥지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요, 나약하고 어리석게 얘기를 해요. 게다가 지혜도 없대요. 시선이 어때요? 이광수 자체가 이 조선 민중을 계몽시켜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곳곳에서 드러나죠.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약하고 어리석고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에이씨 미련하고 무감각해 보인대요.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마 이런 사상이 발전이 되다가 이제 친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싸게 보이는 듯.
자, 이렇게 몇 푼어치도 안 되는 지식 갖고 땅 파고 농사나 짓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은 썩은 벼섬이나 모아두었다가 한번 물이 나면 다 씻겨보내고 만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홍수 피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홍수 자체가 민족이 겪은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 시련에 왜 대응을 못하는가? 개화되지 않았고 서구 문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북해의 아이누 같은 이렇게 보진의 씨를 잃어버린 그런 종자가 돼버리고 말 거래요. 자,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빈곤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민중의 시련이 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계몽시켜야 된다. 라는 시선이 아주 잘 드러나죠. 작가 자체가 민중들을 어떤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까진 좋았는데 이 계몽을 시켜야 돼. 이들은 가르쳐줘야 돼. 라는 시선까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친일로 넘어간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조선 민중을 보면서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되고 지식을 주어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하여 주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누가? 형식이가 어떻게 보면 이광수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 이 과학이 뭐냐? 아주 문명의 강력한 힘, 서양 문명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없어서 우리 조선 민중이 힘드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가 혼자 앉아갖고 과학 이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처녀 있죠? 선영이, 영채, 병욱이. 왜? 라고 보는 거예요. 자, 형식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선 사람에게 과학을 주고 지식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문제니 이걸 줘야지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 안으로 가죠. 자, 이게 바로 아주 이 무정의 주제의식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까진 뭐 나쁘잖아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좀 더 깨우침을 줘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이렇게 위대한 문물을 가지고 온 일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이 형식의 대사에서 이미 주제가 나왔어요. 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문명화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계몽시켜야 된다. 다 나왔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광경이 뭐냐면요. 수재민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자, 불쌍하게 생각했대요. 자,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들끼리 꽤 친해졌습니다. 이 여자 셋이 나름 동지애가 생긴 거예요. 자, 형식이가 이제 거의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 불쌍한데 원인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광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문명이 없는 데 있다.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다. 그쵸? 자, 이 문명은 서양 문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미개한 우가차카 우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양의 과학처럼 발달을 하지 못했으니 이런 홍수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저들을 구제할까요?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왜다 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일체감이죠. 저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병욱이가 나름 유학파잖아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힘을 주어야죠. 어떤 힘? 문명. 여기서 얘기하는 힘. 문명을 전부 다 서양의 과학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인도를 해줘야겠대요. 자, 지금 대화의 리더 첫 번째 누구예요? 형식이가 1리더고요.
얘가 대빵 가죠. 대화를 다 주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욱이. 대답하는 사람이 병욱이밖에 없어요. 영채랑 선영이는요. 말똥말똥 얼굴만 봐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지식 수준이 여기로 가면 갈수록 높죠. 약간의 이 계몽의 지도자적 지위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 파악 가능하죠. 약간 형식이가 리더 느낌으로 다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 교육으로 실행으로 이끈대요. 자, 이거 우리 파악했듯이 나와요. 영채하고 선영이는 이 문답의 뜻을 정확히는 몰라요. 앉아있고 좋은 얘기 같아서 끄덕끄덕은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본인들이 안 하는 무식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네들이 아는 줄을 알고는 믿고 있는데요. 형식이 병욱이가 아는 이만큼 절실하게 단단하게 알지는 잘 못한대요. 이쪽은 조금 끌려가는 그런 입장. 자, 형식이 병욱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 1 리더는 누구? 형식이. 자, 근데 눈에 보는 사실이 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산 교육을 주었대요. 이 수재문의 현실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진짜 이 과학 문명이 필요하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으로 실행으로가 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진짜 실상을 보니까 아, 이 조선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이 민족의식이 확 마음에 와닿은 거죠. 자, 일동의 정신을 긴장을 했고요.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좀 방대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세요. 뭐 어쩌라고.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큰 문제를 얘기하고 논의하는 이 형식이와 병욱이가 정말 큰 사람같이 보였대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영채 자체가 각성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두자미 소동파의 세상을 근심하는 식구를 생각했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조금 그 각성의 수준이, 개화에 대한 각성의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워라 함께 대성학교장의 연설을 듣던 걸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대성학교장의 연설이요, 물론 약간 각색이 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안창호의 준비론과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학교장의 연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광수가 소설에 그걸 넣어요. 아니, 친일했다느니 웬 안창호 선생님? 이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친일한 게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이광수가 따르던 사람이 안창호예요. 근데 안창호 사망 이후에 이제 변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 쓸 때만 해도 친일로 변절을 안 했던 시기고요. 이거 유독 계몽 가르쳐야 된다 막 이런 게 뭐냐.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또 이거를 작품에 투영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영채 각성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채가요, 이 연설 중에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요, 좀 잘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가 조상 못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채는 아, 그래,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 조상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자, 조상이 여러분들과 같이 못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너네가 그 후회인데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 조상을 좀 따라. 라는 그 뉘앙스인데 이거를 완전 잘못 알아듣고 그래, 내가 지금 보는 사람들은 지금 못생긴 사람들이야. 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약간 미숙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학교장의 연설과 형식의 말에 뭔가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이를 이렇게 봐요. 형식이는 계속 얘기합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하냐?
누가 해야 한다고 하겠어요? 본인이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신학문과 교육을 가지고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조선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일부러 질문을 던져요. 그것을 누가 하나요?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요 세 처녀, 병욱이, 선영이, 영채는 하고 감동을 받아요. 소름이 쪽 끼칠 정도로. 그러면서 드디어 다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하지요. 이제 그들의 조선 민중에게 힘을 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다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름 약간 이런 민족의 운명을 좀 책임지겠다. 어떤 이런 자각을요. 상당히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있죠. 소름이 끼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지요란 말을 직접 이 형식이가 이들의 입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서로 약간 이러다가 이건 우리의 일이구나 라는 거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도 눈길이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많이 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이가 지금 아주 피를 토하는 느낌 들죠?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자,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하나, 우리 조선 민중을 가리켜서 힘을 줘서 부국강병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다. 우리 학비 조선이 주는 거야.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해서 이들이 배워오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요? 공부하러 갔으면은 이런 조선이 주는 돈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와서는 나랑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교육 있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푸른 차표까지 막 꺼내 들면서 이것도 이 차표에도 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들어가 있다. 이런 불쌍한 경우 당하게 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 하면서 부르르 같이 떨어요. 자, 이 민족 계몽에 대한 이 의지가 엄청나죠. 이거 거의 뭐 독립투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처녀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네 명이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같은 나 할 일, 내가 할 일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일이야 라고 자각을 했죠. 자, 근데 선영이하고 영채가요. 사실은 조금 사랑의 라이벌이죠. 남자 하나 두고 선영이는 형식이랑 조금 좋아지는 썸씽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채는요. 옛날에 정혼자예요. 선영이 입장에서 영채가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몸 한 마음이 된 것 같이 아주 대의죠. 대의. 뭐예요? 배워와서 민족 계몽을 하겠다. 이거 우리 일이야. 라는 이런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고 보니까 선영이가 이제 영채도 좀 정다워 생각도 나고 좀 친근해진 거예요. 약간 변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기는 언제까지나 형식이와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다. 이게 뭐냐? 동지예요. 동지에. 그래서 새롭게 형식이와 영채 얼굴을 보았다. 즉 이전에는 이성 그리고 약간의 질투, 약간 꺼리낌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한 동지니까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이 삼각관계가 그래서 후반부로 가서는요. 사제관계죠. 형식이가 어떻게 아까 리더라고 했잖아요. 약간 선생님처럼 되고요. 나머지 영채와 선영이 동급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형식이가 느꼈던 그 내적 갈등이 있죠. 영채랑 선영 어떡하지? 이게 여기서 다 해소가 돼버려요. 자, 형식이가 이제 아직도 피를 토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피를 토할까? 자, 우리가 늙어 죽게 될 때에는요.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선을 보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을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말을 좀 듣게 하재요. 자, 지금 아슬아슬하죠? 조선적이고 전통적인 거는 다 부정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이라니 그래 원망했대요. 너무 싸잡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들이 저들이 그랬지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친일로 가는 건데 친일로 가버렸죠. 조선은 아니야. 안 좋았다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됐으니 마무리로 뭘 하느냐? 장래 나갈 길, 즉 우리가 유학 갔다 와서 어떤 역할을 조선에서 해서 이들을 일깨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는 거 이렇게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유학길에 오르는 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처음 초반은 약간의 그 애정소설 느낌이 나거든요. 선영이, 명채, 형식이 얘네끼리 이랬는데 1년의 사건 후 수재민 사건 이 이후로는요, 이게 뭐 애정 이런 게 아니라 민족 계몽, 우리는 한마음, 우리는 동지야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형식이가 느끼고 있던 내적 갈등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요. 선영이 영채 뭐 없겠어요? 나랑 한 남자를 두고 같이 좋아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들이 단단한 동지로 뭉치면서 샥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좀 독특한 소설이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 같이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정리학습을 통해서 같이 좀 만나볼게요. 자, 우리가요, 작품의 기본 핵심 포인트 같이 잡아본 다음에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문학사적 의의는 꼭 기억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근대 소설이잖아요. 문체가 지닌 발전적인 면목, 그리고 어떤 이영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해본 다음에요. 이 계몽주의와 계몽소설에 대해서도 한번 보너스로 같이 좀 보기로 할게요. 자, 장편소설이고 계몽소설이고 연재소설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신교육,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의 고취 및 계몽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행했고, 자유연애. 그쵸? 정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형식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교육, 어떤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민족의식 고취,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이게 자유연애 사상, 아무래도 연애 얘기 재밌죠. 얘가 대중성을 가지고요. 민족의식 고취, 계몽성이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이 무정이요, 문학사적 의의를 조금 형식과 내용면으로 갈라서 살펴보자면은, 자, 첫 번째, 형식면으로서는요, 언문이 일치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문학사 개관할 때도 봤었는데, 말하는 것과 글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고전소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 문체적 한계를 극복을 했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 많이 사라졌죠. 아무래도 산문적인 서술 중시가 돼 있고요. 사건도 역순의 인정이고 내면 심리 묘사도 참 잘 들어가 있어요. 고전소설에 비해서 훨씬 더 현대소설의 틀에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는 어때요? 많이 파격이죠. 자유연애, 신교육의 이런 계몽적인 사상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뒤에 형식이가 아니라 피토하게 얘기했죠. 과학, 기술, 힘을 줘야 돼요. 문명! 계속 이러잖아요. 이 기술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작품에서요, 민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왜 가나요? 이것도 조선이 우리 보고 공부하고 와서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하죠. 민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그 전과는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좀 발전적인 형태의 그런 형식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정의 문체가 어떻길래?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자면요. 이게 이 한글 문체를 처음으로 완성시켰다라는 평가를 들어요. 이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를 문학적으로 잘 활용해왔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요. 처음에는 진행형인 시대만 사용하다가 진행과 완료 시대를 잘 구분해서 사용도 하고요. 현장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또 현지형 소설도 사용하고, 즉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현대소설 작법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인칭대명사 그를 사용하기 시작해서요. 서술 시점도 지금의 소설과 많이 비슷해지는 이런 진보를 많이 이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체 중에서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거.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를 문학적으로 활용해서 뭐? 업무 일치를 이뤘다라는 거 정도는요. 이 무정의 교과서에 실린 친구들은 이런 거 내용 확인 문제 나올 때 표현상 특징으로 꼭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꼭 한번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해설을 보다 보면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이형식 있죠? 이형식이 문제적 인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문제적 인물은 지식인 아니면 굉장히 지식인에 준하는 폭넓은 견문을 가진 그런 인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의 문제도 딱 파악을 하고요. 세계와 인간의 삶의 이런 관계를 전체에서 좀 멀리 딱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자,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지닌 인물은 문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적 인물이다. 자, 이 형식은 어때요? 지금요, 영어 교사란 말이에요. 경성학고 영어 교사로 나와요. 이때 영어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니. 어때요? 최고 지식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당시 이 조선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자꾸 시련을 겪는 게 전근대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하죠. 어떻게 해요? 신교육 운동을 실천을 해서 이들을 가리켜서 계몽을 해서 힘을 줘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 그 금수회의록에서 기도합시다. 이거랑은 달라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해 주죠. 자, 그런 점에서는 딱 문제적 인물에 들어맞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형식의 인물을 얘기할 때요. 간혹가다 해설에 문제적 인물로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지식인이고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딱 이형식이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조금 보너스입니다. 이게 연필 놓고 들어도 돼요. 계몽주의와 계몽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계몽주의는요. 우리가 다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합리적인 사고를 긍정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이거를 고치게,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게 하는 게 바로 계몽주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투영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계몽소설이 무정, 흑, 이거 둘 다 이광수 작품이에요. 시간 좀 나면은 이광수의 흑 정도까지는 같이 읽어보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시문의 삼국수 같은 것들이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반영된 대표적인 계몽소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광수의 무정 만나봤는데요. 비록 그 행보는 좀 안타까웠지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짚어본 포인트 한번 쫙 다 복습하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요, 문제는 대표 문제만 풀어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꼭 풀고요. 남이 의문 가는 사항,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은 반드시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2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이 사실 확인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쫓긴다거나 꼼꼼하지 않을 때 흔히 잘 틀리는데요. 이거요, 사람들의 대화 잘 살펴봐야 되고요. 반드시 좀 나오면요, 이 사실에 관한 문제잖아요. 선영이, 형식이, 인물 좀 여러 명 나오죠. 이 인물이 요거, 요 인물이 요거. 꼭꼭 이 인물이 이거에다가 동조하는 게 맞지라고 꼭꼭 손으로 찍어가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얼핏 보고 엉뚱한데 동조하는데 맞아 막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인물과 이 인물의 관계에 대한 게 맞는지 본문에서 손으로 꼭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주면요, 상대적으로 헷갈릴 가능성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문제 푸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고, 자, 우리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아닌 걸 골라줘야 됩니다. 선영은 형식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뭐 자기 입으로 대답을 강하게 못할 뿐이지 약간 이 상태잖아요. 끄덕끄덕끄덕.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은 민족 계몽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흘러 넘치고 있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수재를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수재민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욱이는 형식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약간의 사제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사제관계가 형식과 병욱이고, 뭐 이들은 약간 리더 느낌. 그 다음에 약간 각성 수준이 덜한 선영이랑 영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들 중에 제일 1 리더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가 리더잖아요. 여기는 좀 2등. 자, 깨달음을 주다니 형식이가 병욱이에게 지금 앞뒤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되고요. 형식이와 병욱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투철한 계몽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리더 역할을 해주는 게 형식이와 병욱입니다. 소설 안에서 진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 형식의 질문하기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보래요. 자, 지금 형식이가요, 나중에 계몽 하면서 막 피토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이 말하기 방식이 좀 비슷했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 세 처녀들에게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자,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자,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요. 지식자랑 아니고요. 친밀한 관계 그런 거 상관이 없고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요청? 이미 이거 여러분들 말로 하면 답정도 아니에요? 이 답 정해져 있어요. 뭐 알고 싶은 정보 아니에요. 정유신 얘기해주면 되는데. 자, 논리적 걱정도 아니고요. 이유는 뭐? 이거죠. 상대방이 스스로 이게 우리의 일이구나 하고 자각하기를 원해서 이걸 대체 누가 해야 되냐 라고 계속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라고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줬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복습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 지어서요,
신교육과 자유연애라는 이 주제의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본문에서 드러나는가, 특히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 이 신교육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형식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게 필요하다, 이 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이광수의 생각에도 했다는 거 같이 정리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전소설과 근대소설 이렇게 대조해서 알아보면 훨씬 정리가 쉬울 건데, 그 중에서 특히 문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주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삼아서 복습 잘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